엄마, 결혼만 하면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를 잘 모실지 모른다니까? 엄마가 너무 경계하니까 그래. 너는 모르겠지만 난 불안하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 겉모습 때문이 아니다. 내가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너 행복하면 된다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더는 모르겠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기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지요. 그런데 제게는 지난 1년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 제가 큰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 불안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아들의 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부산 시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혼집 가구를 고르고 예단을 준비하는 아들들의 얼굴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심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운대구에서 김밥 가게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58세 이미란입니다. 작은 가게지만 단골 손님이 많고 아침이면 학교 가는 학생들부터 동네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고마운 공간이에요. 손님들 중에는 제가 김밥을 싸는 모습을 보며 이 집 김밥엔 정성이 담겼다며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라주었고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며 저를 자랑스러워하게 해줬습니다. 우리 모자는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서로의 존재가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 눈에 며느리감이 조금 수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며 제가 너무 보수적인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사람을 판단할 때 한 번쯤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라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저는 결혼식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고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축복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요. 결혼식 당일 호텔 예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아, 제발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들러 밥을 먹으며 싹싹한 모습을 보였고 아들은 회사 일과 신혼생활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안심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소한 일이 반복되며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자주 고가의 옷이나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이건 할인받아서 샀어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저 아이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아들의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며느리랑 상담하러 갈 일이 생겼어요라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이미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며느리의 과거에 대해 하나둘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와 거짓말,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과정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견뎌야 했는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끝난 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아들과 서로 의지하며 단란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아들이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기에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주었고 어릴 적부터 저에게 큰 걱정을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비를 충당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도 안정적으로 해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참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걱정을 느꼈습니다. 결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얘기야? 엄마, 소개팅으로 만난 지 1년 정도 됐어요. 저랑 정말 잘 맞고 이제는 같이 미래를 꾸리고 싶어서요. 아들은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라고 인사하던 모습은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르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때의 느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지만 신혼집 마련과 예물 준비 같은 문제에서 몇 가지 사소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감이 비용 문제를 두고 조금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며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신혼집 마련하는데 이런 정도는 기본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나중에 힘들지 않을까. 결혼은 현실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복잡한 감정으로 아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행복해야 한다. 제 마음 속에는 오로지 이 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과 태도를 볼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주말에 우리 집에 들러 식사를 함께하며 예의를 차렸고, 아들은 회사 일과 신혼생활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사용하는 고가의 물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이거 할인받아서 샀어요라고 했는데, 가방의 가격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아들의 가정을 존중하는 마음에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행사에 며느리가 자주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준비한 아들의 생일 저녁에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며 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왜 며느리가 자꾸 바쁘다고 하니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결정적인 사건은 아들의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제 통장에서 갑자기 돈이 빠져나갔어요. 무슨 말이야? 누구한테 보낸 거니? 아내가 상담받아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맡겼는데 그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심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착오가 있는 거겠지.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불안한 목소리와 더듬거리는 말투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돈을 가져갔는데 뭘 하려고 했는지 말해주질 않아요. 그냥 나중에 갚겠다고만 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히 며느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일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을 되짚어 볼수록 작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고가의 물건을 고집했던 일, 결혼 후에도 계속 명품 가방이나 옷을 자랑하던 일, 그리고 자주 가족 행사를 피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혹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간 사이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차 한 잔을 내오며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 내가 아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무슨 이유인지 나도 알고 싶구나.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친구랑 작은 사업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잠깐 빌린 건데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사업이라니. 그걸 왜 아들 몰래 진행했니? 너희 둘이 상의했어야 하지 않겠니? 아무래도 제가 혼자 알아보고 싶은 일이어서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과 태도는 진심이라기보다는 거짓으로 둘러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강하게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갚겠다고 했으니 믿어보마.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알겠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날 이후 며느리를 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들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분과 관련된 소문이 회사에 돌고 있어서요. 혹시 알고 계세요? 소문이라뇨? 무슨 소문이요? 며느리분이 과거에 한 번 결혼하셨다가 이혼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문제가 좀 있었다는 소문도 들리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었다니. 그것도 아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전혀 모른 채 결혼을 한 걸까?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니? 소문이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가 전에 결혼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너는 알고 있었니?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은 더욱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며느리와 대화를 나눠보도록 부탁했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통해 과거 결혼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며느라,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겼니? 내가 진심으로 아들과 가정을 꾸릴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사실을 미리 말했어야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이야기가 필요 이상으로 문제를 만들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다 끝난 일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말하는 다 끝난 일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며느리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소송 문제까지 얽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 가족과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이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자료를 통해 저는 며느리가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에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 했니? 이 결혼이 진정으로 사랑에서 시작된 게 맞니? 며느리의 앞에서 저는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 밝혀진 결혼 사기의 증거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정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존과 신뢰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과 과거가 밝혀진 뒤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밥을 차려 문 앞에 놓아두면 그대로 식은 밥이 남아있곤 했습니다. 아들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이러다 쓰러진다. 엄마,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무기력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아들의 방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때 아들의 결혼을 막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아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며칠 뒤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상황은 악화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불러 앉힌 자리에서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이 문제를 더는 묻어둘 수는 없어.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냥 솔직히 말할 기회를 놓쳤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결혼 전에 솔직히 말하지 않은 건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거짓말을 선택한 거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드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제 과거를 말하면 우리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야. 내가 진정 사랑했다면 왜 진실을 숨겼니? 사랑을 핑계로 모든 걸 덮으려 하지 마라. 그때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가 내게 숨긴 게 그것뿐이야? 며느리는 망설이는 듯 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끝난 일이에요. 이제 더는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차갑고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난 일이라니? 너와 나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어. 그걸 왜 내가 마지막에 알아야 하는 건데? 아들은 갑자기 테이블을 세게 두드렸고 그 소리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가 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결혼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날 사랑했다고? 그 사랑은 거짓말이었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지만 아들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외쳤습니다. 사랑은 신뢰야.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이용한 거야. 대화는 끝내 화해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고 아들은 그날 이후 며느리와의 대화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난 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한 결과 그녀가 과거 결혼해서
시댁과의 관계를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 리는 자신의 지인들을 시댁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진행했으며 이후 상대방의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이 문제를 상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산 보호 조치입니다. 아드님의 계좌와 재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불렀을 때 거실에는 며느리의 과거와 관련된 모든 증거가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세요? 저는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왜냐고? 내가 우리를 완전히 속였잖아. 내가 한 짓이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해. 우리 가족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끊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외쳤습니다. 너무하다니. 내가 우리에게 한 짓이 너무하지 않았어. 날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내 모든 걸 속였잖아.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아들과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집을 떠났고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에도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종종 멍한 표정으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를 속일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너무나 힘들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는 며느리 리를 믿었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의 과거와 관련된 소송 기록을 확인하면서 며느리가 감춰왔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첫 번째 결혼은 20대 중반이었을 때라고 합니다. 당시 며느리는 중소기업에서 비서로 일하며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며느리와 같은 회사의 임원이었고 둘은 비밀스러운 사내 연애를 이어가다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더군요. 그러나 그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며 경제적으로도 문제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속였습니다. 결혼식 당시 며느리가 시댁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지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이후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전 남편의 재산에 지나치게 집착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한다며 남편의 재산을 끌어다 썼고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바로 재산 문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결혼 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은 감정적으로 무관심했고
자신은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자료에는 며느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혼을 서둘렀다는 점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전 남편과의 이혼이 끝난 뒤 한동안 혼자 지내다가 소개팅을 통해 저희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처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전 남편과의 갈등이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아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라며 당당한 태도로 다가왔고, 아들은 며느리의 솔직함과 긍정적인 태도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솔직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지만 며느리는 그 신뢰를 배신한 것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은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철저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전 남편과의 소송 기록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패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법적 공방은 예상보다 길고 복잡한 싸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빼돌리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 때문에 잠깐 빌린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이미 밝혀진 증거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며느리의 개인 계좌로 옮겨진 사실은 은행 기록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통해 며느리가 가져간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며느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점차 궁지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일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 돈은 정말 잠깐 빌린 것뿐이에요.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남긴 상처가 돈보다 훨씬 더 큰 문제야. 내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를 속인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흘려듣는 듯 보였습니다. 반환 기한을 명확히 약속하겠다고 하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연락을 피하며 문제를 질질 끌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책임을 회피하자 아들과 저는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계좌 추적 기록과 증거는 충분합니다. 재산 반환 문제와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더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과정을 더 빨리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아들이 이 문제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대화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나 전화를 모두 무시했고, 며느리와 대면할 때도 단 한마디의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며 아들은 고개를 떨궜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반환해야 할 돈에 대해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며 미루기만 했고 법정에서조차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사업 자금으로 썼어요. 돌려줄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며느리가 얼마나 뻔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변호사에게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혼과 관련된 마지막 법적 절차가 남아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돈을 돌려주는 대신 더 많은 시간을 끌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곧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적 공방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회사로 돌아가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집과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어요. 한동안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놀랐지만 아들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결심과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잘 생각했구나, 아들아. 서울에 가서 내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삶을 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여기서 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할게. 그 말에 아들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의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끔씩 김밥 가게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는 여전히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집 안이 주는 적막함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점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상처로 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저와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리고 있고 저는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격려는 저와 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